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태음인 목양체질 여성의 심한 피부 질환이 단 3일 만에 호전된 놀란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여성은 큰 차남떡의 여동생입니다. 멀리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은 물론 얼굴까지 피부에 심한 트러블이 생겨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방법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왔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전해드리니 조금 난감했습니다. 많은 분이 어떤 증상이 있는데 무엇을 먹으면 치료가 되겠냐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증상에 도움되는 치료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확한 체질 파악이 우선입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체질을 모르면 원인을 찾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 질환이라도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서양의학과 달리 병명이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증인 결과가 아니라 그런 병이 생긴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바로 정확한 체질을 찾는 거겠죠. 이토록 중요한 게 체질이니 체질 진단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간혹 연구소나 블로그 댓글을 통해서 전화 체질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면 100% 확신할 수 없고 자칫 제가 오진이라도 하게 되면 상담받는 분의 건강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은 직접 만나서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픈 이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고 하니 어찌하겠습니까? 더구나 큰 차남떡의 여동생으로 부탁을 받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만나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큰 차남떡은 태음인 모금체질입니다. 체질이 유전되는 점을 고려해서 동생도 태음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분을 과거에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태음인 모금체질인 언니를 꼭 닮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차남떡에게 동생의 성격과 체형 및 평소 건강 상태 등을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보이스톡으로 국제 전화를 연결해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체질을 유추했습니다. 최종 확인을 한 결과 큰 차남떡의 동생 체질은 목양체질 태음인이었습니다. 약간 애매한 점도 있어 실제로는 모금체질 태음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태음인 정도만 알아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은 피부 질환을 앓는 압도적 다수가 태양인 금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스트레스와 먹는 음식 때문에 간 기능이 허약해지고 혈액과 같은 음액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긴 열이 피부로 몰리게 되면 각종 피부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원래 폐와 대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태음인의 피부병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렇다면 태음인의 피부 질환은 폐와 대장의 문제가 근본 원인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의 건조한 열을 뜻하는 조혈증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태음인은 간이 최강이고 폐는 최고 약한 장부로서 서로 시속게임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 열이 쌓여서 사기가 들끓게 되면 이 반대쪽에는 폐가 크게 상합니다. 또한 간과 폐는 상극관계이기도 합니다. 즉 간의 조혈이 음양관계 및 상극관계에 있는 폐를 자극해서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을 상하게 한 1차적 원인이 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이나 환경 아니면 정서적 이유로 장부 균형이 무너졌을 겁니다. 음식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료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음인 식단을 통해서 조절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성이 좀 더 강한 체질에 맞는 건강식품이나 약재로 장부 불균형을 조절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피부 질환을 해소하는 약재 처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처방의 주된 약재는 모두 비쌉니다. 다만 대변 상태에 따라 더하고 빼는 약재가 조금 다릅니다. 대변 상태까지 확인했으니 도움이 되는 약재 몇 가지를 알려드려야겠죠. 그럼 이 우즈베키스탄에는 한의원은 물론 한약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차남댁에게 약재를 직접 구해서 비행기로 동생에게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재를 받고 난 후에 집에서 끓여 먹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민 목양체질에 잘 맞으면서 피부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과 음식도 추천했습니다. 덧붙여 당분간 최대한 피해야 할 음식도 같이 알려주었고요. 약재를 끓여 먹고 2, 3일 만에 바로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에게 카톡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상태가 아주 호전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재를 달여 마시기 시작하고 2, 3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주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온갖 피부 트러블로 가렵고 아프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신 지 일주일 지나니 몸이 예전처럼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전에 생겼던 결절성 양지만 남아 그 부분만 약간 가려운 정도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체질을 확인한 후에 한약으로 나았다니 다들 신기합니다. 저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날에 동생분이 잠시 귀국했는데 감사하다면서 우즈베키스탄 작과 그곳에서 만든 여성용 실크 스카프를 보내왔더군요. 스카프 색상과 감촉이 너무 괜찮다고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피부는 물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앞으로 태어민 음식과 건강식품만 잘 조절해도 평생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